2025년 GS 캠프 참가 안내, 인터셉터와 히말라야 내 크기 비교, 두카티 시승식, 대전은 안다는 정보, 연이은 인터셉터 출고와 잭붐, 골절 등. 안녕하세요, 부은코코입니다. 오늘도 로얄엔필드의 인터셉터를 타고 합천호 주변을 천천히 달리면서 라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낮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점심 먹고 2시간 정도 외출을 쓰고 나와서 달려보니까 반팔 입고 바이크를 타도 될 정도로 날씨가 좋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지고 입어야 하는 옷의 장수도 적어질수록 몸도 가벼워지고 제 마음도 가벼워지고 라이딩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니 너무 기분이 좋은 요즘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합천 모토라드로 파리를 평일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2025년 3월 30일에는 마라톤 대회를 하기 위해서 9시부터 15시까지 도로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3월 30일이면 일요일인데 이날은 사실상 마라톤 대회로 인해서 우회를 하는 등의 지장이 발생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3월 30일에 파리를 오셨다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3월 22일에 토요일에 두카티 시승 행사가 있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었죠. 두카티 코리아에서 올린 인스타 이미지를 보고 제가 서울, 송도, 대전, 대구, 부산점에서 시승 체험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오늘 구독자분께서 대전점을 방문했는데 시승차가 없어서 시승이 불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나봐요. 포스터에는 보시다시피 대전점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지금 이게 어찌된 연군인지 잘 모르겠고요. 시승을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두카티 대구점 이런 식으로 검색을 네이버에서 하셔서 전화로 확인해 보시고 시승 행사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3월 22일에 대구점으로 두카티 시승 행사 참가 혹은 구경을 하러 가볼 예정이고요. 대구점은 전화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시승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전점은 시승차가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걸까요? 하고 여쭤봤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신다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아무튼 미리 꼭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시승하시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5 GS 캠프 참가 안내입니다. 2025년 4월 12일 토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1박 2일로 문경 오토 캠핑장에서 GS 캠프 행사가 열립니다. 대상은 BMW 모터사이클 오너는 물론이고 타 브랜드 오너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미니게임, 미니 트로피, 럭키 드로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행사 신청은 www.gscamp.co.kr에서 가능하시고요. 참가비가 있는데 조금 셉니다. 참가비가 1인당 10만원이고 포함사항은 캠핑장 사용료, 기념품, 각종 식재료 등이 포함사항이라고 합니다. 와우, 10만원이면은 약간 좀 세네요. 1박 2일 행사라서 하루에 5만원이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되려나요? 그만큼 행사 내용이 알찰 것 같고요. 행사는 매우 재미있고 괜찮다고 합니다. 매년 참가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참가비가 10만원이지만 충분히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GS 캠프 세부 일정이 나가고 있죠. 모토 캠핑을 좋아하시거나 시즌1을 모토 캠핑과 함께 좀 크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GS 캠프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4월 12일과 13일에 저는 피트인에서 열리는 홍진데이에 가야 해서 아마 GS 캠프는 조금 가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히말라야 40이 생각보다 빵이 제법 큰 편인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선 나름 덩치가 있는 650cc 바이크인 샷건 650과 비교를 해보아도 450cc인 히말라야 40이 크기 면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큰 몸집을 가진 게 사진으로 보이시죠? 왼쪽 베이지색 바이크가 히말라얀이고 오른쪽 검정색이 샷건인데 연료탱크, 시트, 휠 베이스 등 모든 면에서 샷건보다 히말라얀이 빵이 더 큰 모습이고 좀 더 위쪽에서 촬영이 된 사진을 보면은 훨씬 더 그 차이가 분명해 보이죠. 왼쪽 베이지색 컬러가 히말라얀이고 오른쪽 검정색이 샷건인데 650cc인 샷건보다 히말라얀이 화연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크기 차이는 구글에서 로얄 엔필드 AR을 검색해 보시면 그래픽으로 로얄 엔필드 바이크들을 비교해 보거나 커스터마이징을 가상 세계에서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셉터와 히말라얀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타 모델들도 다 비교해 보고 옵션도 붙였다 떼보고 하는 게 가능한 사이트인데 해보시면은 은근히 재밌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인터셉터도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님에도 히말라얀이 좀 더 빵이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잘 모르겠으면 뒤쪽에서 보시면은 좀 더 확연히 크기 차이가 눈에 보이시죠? 생각보다 히말라얀 450이 빵이 상당히 큰 편이다라는 것을 새삼 다시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혹시 이 로라인필드 AR 이용하실 분은 꼭 와이파이로 하고 핸드폰을 쓰십시오. 데이터로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좀 느리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DC 인사이드 로라인필드 갤러리에 놀러도 와주시고 함께 놀아주시고 계세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용자가 4명밖에 안 되던 작은 갤러리였는데 많이 놀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굳이 로라인필드를 안 타셔도 다른 브랜드이셔도 서로 비교하고 비방하고 이런 나쁜 글만 안 쓰시고 그냥 노시는 거면은 오셔서 얼마든지 글 쓰시고 노셔도 됩니다. 그렇게 같이 놀아주시는 분들도 늘고, 최근에 인터셉터가 669만원에 판매되는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인터셉터를 큰맘 먹고 구매를 하셨는데, 인터셉터가 나름 공랭식 바이크이고 미들급 650cc 바이크이고 무게도 200kg이 넘는 무거운 바이크라서 그런지 구매를 하자마자 넘어지고 째꿍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벤도린 몽도리님도 인터셉터를 구매를 하셨다가 몇 번을 넘어뜨리셔서 클러치 레버가 부러지고 차체 기수도 많이 났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 그 외에도 영영님, 싸움 이제 안함님 등 많은 분들이 인터셉터를 출고를 하셨는데, 처음이고 아직 초보고 수동 바이크이다 보니까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클러치판을 태워 먹으시기도 하고, 유턴을 하실 때 핸들을 완전히 왼쪽으로 꺾어서 돌다가 걸려서 넘어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남일 같지가 않고, 저도 사실 지금 인터셉터를 타고 있지만 제가 이제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처음 인터셉터를 구매를 이제 진주에서 해서 합천으로 끌고 올 때 인터셉터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 가지고,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굽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쁘다고 샀더니 이거 무거워서 어떡하냐, 진짜 이거 오래 못하겠는데 하면서 걱정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 제가 야마하의 MT-03을 타다가 인터셉터로 올라왔는데 인터셉터가 끌발을 할 때마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점점 미워지고 보기 싫어지더니 나중에는 막 중대한 엔진 결함도 생기고, 그래서 맨날 저는 인터셉터가 있어도 처박아 넣고 슈퍼커브만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출력이나 빠따가 인터셉터가 슈퍼커브보다 당연히 압도적으로 좋지만 슈퍼커브가 발도 잘 닿고 가벼우니까 그냥 그때는 커브가 저한테는 더 재밌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맨날 커브를 타고 다니면서 출력이 좀 아쉬운데 250cc 짜리 커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면서 맨날 커브만 타고 다녔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인터셉터를 조금씩이나마 타다 보니까 남들이 다 사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아득바득 이쁘다고 산 거라서 바로 팔면은 너무 남들 보기에 쪽팔릴 것 같고 부끄럽고, 그래서 계속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전혀 불편하지 않게 인터셉터를 식당에서 끌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650cc 2통 쌍발 머플러에서 나오는 배기음을 즐기면서 낭낭바리를 지금처럼 매일같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걸 자각하고 스스로도 놀랐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인터셉터가 무겁고 거추장스러워서 3달만 지나면 팔아버리려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계속 인터셉터만 타고 있더라고요. 적응을 해서 불편함을 어느새 못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가 자기에게 맞는 걸 사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조금씩이나마 계속 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못 느낄 정도로 몸이 불편하던 오토바이에 적응을 하는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바이크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크를 억지로든 아니면 좋아서든 반복 숙달하면은 반대로 내 몸이 바이크에 적응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알차 타는 분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장거리를 타고 다니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 제가 익숙해진 것도 물론 있지만 불편해서 인터셉터를 좀 튜닝을 한 것도 많이 있기는 해요. 제가 키가 워낙 작아서 발이 좀 잘 안 닿더라고요. 시트도 이제 그래서 부산의 K-스타일 바이크에 가서 낮은 걸로 시트를 사서 바꿨고, 또 인터셉터 사이드 스탠드가 좀 짧아서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이드 스탠드 클립도 사서 끼우고,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게 클러치가 되게 이제 끝에서 미트가 돼가지고 거의 클러치를 다 놔야
이제 앞으로 슬슬 가기 시작해서 좀 힘들었어요, 조작이. 그때는 또 순정 레버가 조절식 레버가 아니라서 인터넷에서 조절식 레버를 하나 사서 달았습니다. 조절식 클러치 레버를 시험 삼아서 달고 간격을 제일 좁게 설정을 하니까 클러치 미트질이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절반쯤만 클러치를 놔도 설설설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 클러치 조작이 굉장히 쉬워지더라. 이 클러치 레버 튜닝이 굉장히 생각외로 큰 효과를 본 부분이었어요. 이제는 클러치를 거의 다 놔야 겨우 저 끝에서 움직임이 생겨서 약간 닿느냐 아니면 풀로 닿느냐 두 단계밖에 조정이 안 됐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바이크마트에서 나오다가 시동 꺼먹기도 하고 은근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남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알리에서 조절식 레버 사서 달았는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클러치 레버예요. 정말 저는 덕분에 운전이 너무 편해졌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에는 아예 로얄엔필드에서 자체적으로 인터셉터에 조절식 레버를 순정 옵션으로 넣어서 달아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미지에 나오는 어저스터블 클러치 레버가 바로 그 순정 조절식 클러치 레버인데 빨간색 화살표로 제가 끄어놓은 검 부분을 돌려서 레버 간격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도 일일이 돈 주고 사서 다 바꿔야 했는데 지금은 순정으로 달려 나오니까 시대가 너무 많이 좋아졌다 라고 느끼고 뭐 궁극적으로는 로얄엔필드도 레벨 1100처럼 DCT로 가거나 야마하처럼 YAMT 기술로 가거나 혼다처럼 이 클러치 같은 형태로 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 그냥 클러치 간격만 이 정도로 편하게 조정이 가능하면은 지금 이 상태로 타도 별 큰 문제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쿼터급 바이크, 특히 순행 쿼터급 탈 때는 진짜 너무 자주 기어를 변속을 해줘야 돼서 힘들어가지고 그냥 DCT 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인터셉터한테 밥 든든히 먹였으니까 통통 두드려줘야죠. 아무튼 미들급 공랭이 인터셉터 정도만 타도 시내에서 한 1, 2, 3단 정도만 써도 시내에서 충분히 다니거든요. 그래서 은근 기어 변속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크게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인터셉터를 자꾸 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어 변속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반대로 야마하의 R3를 타면은 얘는 321cc 순행 쿼터급이니까 기어를 좀 시내에서 자주 변속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R3나 MT-03만 탔을 때는 뭐 전혀 불편한지도 그닥 몰랐고 원래 오토바이가 다 이런 줄 알았는데 미들급이나 리터급을 좀 자주 얻어 타고 다니다가 오랜만에 R3를 타니까 시내에서 신호 걸릴 때마다 너무 기어 변속을 많이 해줘야 하는 거예요. 1단 출발, 2단 당기고 3단 당기고 4단으로 변속하면 다음 신호 빨간불 걸리고 다시 1단 출발, 2단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니까 와 나중에는 왼발이 너무 피로하더라고요. 호들갑을 떤다고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져서 나중에는 R3 탈 때 1단 올리고 그리고 2단 거르고 바로 3단으로 당기고 그렇게 했었어요. 1단으로 속도 붙이고 2단 건너뛰고 바로 3단으로 탁탁 하고 올리고 스로틀 당기는 식으로 하니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야마하의 YAMT 기술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차라리 나중에 저 반자동 저걸 사서 타야겠다 싶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나중에 미들이나 리터급 올라오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이게 속도가 빨리 붙고 빠따가 좋고 빠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내에서 기어 변속을 별로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한 리터급 되면은 1단, 2단, 뭐 많이 쓰면 3단까지 쓰면 시내에서 다 하고 남습니다. 다 할 수 있고 미들급도 의외로 한 3단까지 쓰면 다 다닐 수 있고요. 이게 정말 큽니다. 생각보다 이 작은 차이가 정말 크고요. 느껴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야기하다가 또 옆으로 샜네요. 생대하게. 아무튼 이제 로얄엔필드 갤러리가 사람이 없다가 갑자기 사람이 이전보다는 조금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셉터를 내리고 계시는데 아직 초보이신 분들이 많아서 잭궁도 하고 유턴하다가 넘어지고 그러시는데 다들 저도 그렇고 처음에는 겪고 지나가는 부분이고 언젠가는 익숙해질 일이니까 힘내시고요. 그리고 인터셉터 정도 되는 바이크는 물론이고 여타 브랜드 다른 바이크들도 유턴 하실 때 핸들이 돌아간다고 최대한으로 꺾어서 유턴을 시도하면은 바로 락이 걸리면서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슈퍼커브나 몽키, MX125, 뭐 아킬라 이런 바이크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얘들은 가능한데 그런데 한 인터셉터, 컨티넨탈, 브이스트롬, 하다못해 히말라얀 정도만 돼도
최대로 왼쪽으로 확 꺾고 돌려버리면은 유턴하면서 자빠집니다. 아이고 내가 미숙해서 또 자빠져 버렸네. 이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확 꺾고 돌아가면 자빠지는 부분이니까 이제부터 이거 풀락턴이라고 하나요? 이거 시도하지 마시고 좀 간격을 주고 넓게 크게 도시고요. 사실 확 도는 것도 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령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확 꺾어서 유턴하다가 이게 넘어가려고 하면은 발로 탁탁 차서 일으켜서 돌아 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다리가 여러분 기시니까 연습하면은 쉽게 금방 가능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5 GS 캠프 정보와 히말라얀과 여타 바이크들의 빵 크기 비교, 두카티 시승식을 대전점에서는 안다는 정보가 있다는 소식과 인터셉터를 갓 출고하신 초보분들이 자꾸 제공하고 넘어지셔서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 등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클러치는 유격 조절을 하든가 조절 시 클러치 레버를 조절하면 훨씬 조작하기가 수월해지니까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